이재명 정부가 공급 위주로 해결을 하고 세금으로 무조건 규제하지 않아 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 근데 시장에서는 진짠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니들이 그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제초안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규제를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딱 풀어주게 되면 다르긴 하네. 야 이거 진짜 뭔가 달라지네.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규제지역 지정하고 토호제 지정하고 규제하고 강남 잡겠다고 나서고 지방에 대해서는 그냥 주택수 정도만 빼주고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에휴 역시 똑같구나. 같이 잘 살아야지. 지방이 잘 살아야 서울 집값도 덜 올라가고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방향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해도 뭐 지금 이 수요 쏠림을 막을 수 없다면 그러면 결국에 이 수요 자체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사실 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데로도 가기도 가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지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돈을 가게 해야 하는 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그게 1년, 2년 만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1년, 2년 안에 잡겠다고 막 모든 규제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는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서울은 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 공급은 많이 했잖아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수요가 꾸역꾸역 지방에서 또는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양극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산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서울이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무슨 평균 가격이 14억이 무슨 평균입니까? 평균이 14억이면 실제로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는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고 최근에 저는 충격 먹었는 게 은평구의 대저 1구요. 메디알레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700 옵션 붙이면 5천만 원. 1년에 5천 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근데 벌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부모님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5천만 원 연봉 받기도 어렵습니다만 받아서 그대로 세이브를 해도 25년, 25평 아파트 살려면 25년. 물론 뭐 복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답이 없다. 서울이 답이 없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걸 10개를 뭐 만들겠다고 했나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나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서울대학교 같은 걸 새롭게 만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공대 지었다가 지금 또 쉽지 않잖아요. 부영이 땅 제공해주고 한전이 돈을 제공해줘서 만들려다가 한전도 지금 적자가 얼마인데 한전공대 원서 많이 내고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막 입시 막 서로 가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얘기는 저는 실패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라 있는 국립대학교들 있잖아요. 그점 경북에서는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라 쪽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국립대학교들에 사실은 교육 예산 남아 돌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태블릿 PC 나눠주지 말고 저는 국립대학교, 거점대학교에 투자 좀 많이 해주면 적어도 그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포항공대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도록 그 공대 쪽에 1년에 각 대학교에 5천억씩 해주면 몇 년 동안 해주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수들 모셔오고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안타깝지만 돈 좀 줘서 좀 보내고 젊은 피로 좀 수혈 받고 유학파들 오고 많은 투자를 해주면 저는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고 기업들도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저는 세종시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물론 좋습니다. 세종시보다 더 좋은 지방의 신도시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규모의 경제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민간의 대기업 일자리잖아요. 대기업 공장 1개에서 2개 정도만 들어오면 50만 정도 도시는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어쩔 수가 없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방에도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땅 많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세금 들여서 50년 동안 토지 무상 제공해줄게. 뭐 중국은 70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물론 공산당 소유여서 그렇습니다만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줄게. 니들 마음대로 지어. 법인세 10년 동안 깎아줄게. 파격적인 혜택을 좀 주면 당장은 세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서 파생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고 소비도 일으키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좀 지방에 많이.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인데 따지고 보면 저도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서울까지 와가지고 네. 지금 부일날 나와서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굳이 서울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 지방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이 되고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준공업 미분양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6,000호 넘었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1년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앞서서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양도세 면제 연장 안 해줄게. 지금 팔아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1년 동안 지방 미분양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게. 취득세 면제 해줄게. 재산세 감면해줄게. DSR도 빼줄게.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사라고 한다면 마용성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데 그냥 덤으로 그냥 하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방 미분양이 가격 메리트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요즘 신규 아파트들 나오면 기본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소도시 공사비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5억. 그러니까 역세권에 엄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방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논밭이 있는데 아파트 네. 지어도 요즘 기본 5억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뭐 4억 5천? 5억 정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미분양 3억짜리 꽤 많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인데. 네. 야 이거 다시 지으면 이 자리에 3억으로 지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지을 것 같거든요. 네. 단 지금 수요가 없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사서 미분양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사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새로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이래저래 다 따져봐도 결국에 지금 명분도 있는 게 지방 살리기 그리고 지방의 뭐 미분양도 해결해야 되고 건설 경기도 해소해야 된다면 결국에 다주택자 규제를 이 명분 삼아서 좀 풀어서 서울은 약간 좀 규제는 하더라도 지방을 살린다는 목적하에 그냥 다주택 규제를 풀겠다. 예전처럼 이제 뭐 그 그냥 가액으로 개수가 아니라 저는 가액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다주택자 규제 폐지한다고 서울에 한 채 더 사는 분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한 채 더 사는 이유는 서울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방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서울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서울에 한 채 더 사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어도 지방에 대한 규제는 다 풀어주고 네. 파격적으로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주택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미분양을 사든 지방 구축 아파트를 사든 5년간 양도 면제 해줄게 1년 동안 네. 이라고 해준다면 다주택자 규제까지 덤으로 패키지로 풀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계산기 두들겨보고 야 아무리 좋아도 성동구에 마포에 한 채 세금 다 내고 한 채 더 사느니 잘못하면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는데 다 빼준다는데 지방에 안 살 이유가 있냐? 그리고 지방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좋아진다잖아.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게 다 패키지로 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 네. 실용주의 노선이야. 공급 위주로 해결을 하고 세금으로 무조건 규제하지 않아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네. 강조. 근데 시장에서는 진짠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니들 그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제초안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규제를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딱 풀어주게 되면 다르긴 하네. 야 이거 진짜 뭔가 달라지네. 진짜 시장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구나. 역시 이재명은 다른데라고 저는 굉장한 박수도 보내고
호의적인 반응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책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백약이 무효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신뢰가 무너져서 뭘 해도 안 됐고요. 윤석열 정부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믿음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규제지역 지정하고 토호제 지정하고 규제하고 강남 잡겠다고 나서고 지방에 대해서는 그냥 주택수 정도만 빼주고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에휴 역시 똑같구나.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역시나 신뢰를 회복을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패키지로 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딱 하면 이번에는 달라라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걸림돌이라면 역시 적은 내부에 있다. 민주당 내에서. 또 그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관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맞물리잖아요. 이게 부자 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자 감세고 다주택자 규제 푸는 게 이게 말이 돼? 결국엔 부자들이 더 살 텐데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고 푸느냐 안 푸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못했다면 못하고 지금처럼 약간 계속 서울을 규제하거나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또 뭐 방치하면 또 이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뭐 규제하고 뭐 불 끄겠다고 막 하면은 또 이제 과거처럼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 시즌 2가 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예측이 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생각하면 되죠. 다시 또 똘똘한 채 막 극단으로 갈까요? 지금도 똘똘한 한 채고 답이 없으니까 똘똘한 한 채거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 지방도 집값이 비쌌잖아요. 제 고향만 하더라도 50만 도시인데 90년대 3.3제곱미터당 평당 상업지역 건물 가격이 평당 4천만 원 했다니까요. 90년대 강남보다 비쌌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안 어르신분들도 그때 돈 좀 있었는데 왜 서울에 투자 안 했냐 그러면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서울에까지 가서 투자를 해? 여기 투자해도 좋은데 라는 시대가 저는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답은 서울밖에 없네. 서울만 올라. 서울 역설적이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 나 안 사야지.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데는 구매 능력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는데 능력을 규제한다면 우리 애가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데 하지 말래 부모가. 너 나가지 마 라고 하면 애는 방에서 뭘 할까요? 폰을 보거나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잖아. 폰을 보거나 폰도 못 보게 하면 이불 덮고 자지 않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욕구는 있는데 눌러버린다고 저는 이 욕구가 해결이 되느냐. 이 불안 심리를 욕구를 다른 쪽으로 표출하게. 야 아빠하고 그러면 배드민턴 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야 강남에 한강벨트에 아파트만 사지 말고 다른 데도 좀 해볼래? 뭐 꼬마 빌딩을 산다든지 주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경제 발전에도 좋으니까 뭐 주식 시장을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 묘안을 제시를 해주든 지방으로 돌리는 게 베스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아야지 지방이 잘 살아야 서울 집값도 덜 올라가고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원래 고향이신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서울이 사람 사는 곳이 되려면 저는 지방도 서울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요. 지방도 같이 잘 살게 된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서울로 가니까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한양만 잘 살았지. 지방에 잘 사는 데 어디 있습니까? 양반댁 자제들이 과거 그때 보러 한양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막 그 문경세제 넘어가지고 몇 달 동안 넘어가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막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양으로 옵니까? 양질의 일자리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만큼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일념 하에 부모들도 한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양이 좋은 자재들 다 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인삼무역을 통해서 돈이 넘쳐 흐르니까 한양만 잘 되고 한양 집값만 올라갔잖아. 한양 집값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지금 서울 압구정 집값이 한양 집값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의 미래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